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하고 있는 작가 황선영입니다. 저는 캔버스에 레이어를 쌓고 무너뜨리는 붕괴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된 기억이나 감정, 감각의 파편들이 겹겹이 쌓이고 묻히는 퇴적층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속에서 형태와 소멸, 부재와 존재, 가라앉음과 떠오름 같은 이런 상반된 감각들이 서로 얽히고 공존하는 심리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그들이 내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시 타이틀인 서서러스는 사전적 의미로는 좀 속삭임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좀 은은하고 서정적인 표현보다는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고 남겨진 존재들이 마치 유령처럼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조용한 울림과 조용한 외침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내면의 절규 같은 소리로 느껴서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 전시입니다. 특히 빙하 지역의 눈 속에 사는 미세조류가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색소를 뿜어내면서 눈을 붉게 물드는 현상을 수박눈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바다 얼음 밑바닥에 그 어두운 곳에 거꾸로 매달려 살아가는 해빙 조류에도 동시에 흥미를 느꼈어요. 밖으로 뿜어내지 못한 채 안으로 오롯이 머금고 견디면서 자라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미세 생명체들의 조용한 생태계를 포착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제 목소리가 좀 조용한 외침처럼 느껴졌던 경험과 맞물려서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향한 존중과 애도의 태도로 이어지는 전시입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방인으로 지내다 보니 좀 일상에서 신경 쓰고 챙겨야 할 문제들에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작업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모를 줄여주는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오롯이 작업에만 몰두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어쩔 수 없이 런던에서는 늘 어느 정도 긴장과 불안을 안고 지냈다면 한국은 집이 주는 특유의 안도감 덕분에 오래간만에 정말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지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몰입과 마음의 여유가 당연히 작업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작품 전반에도 예전보다 한결 좀 밝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담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작품들도 초반 과정에 밑바탕에 깔리는 레이어들은 채도가 높고 쨍한 색들이 늘 있었어요. 다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위에 좀 뿌옇고 흐린 레이어들이 겹겹이 쌓아 올려졌기 때문에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런 아래에 있던 선명한 색들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전 작업들에서 그 흐린 색조들이 일종의 반투명한 막처럼 선명한 색들을 덮고 있었다면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그 막을 좀 자연스럽게 거두어내고 밑바탕에 숨어있던 선명한 색들을 그대로 좀 드러내면서 아무래도 화면의 채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밝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색과 톤을 선택할 때는 직관에 많이 의존하지만 그 직관은 결국 제가 머무는 환경으로부터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상의 빛과 그림자, 제 시선이 닿는 공간과 주변 사물들 같은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요. 이전 작업에서 보여졌던 그런 선명한 색들을 가리고 있던 흐린 톤들은 아무래도 비나 안개가 잦은 런던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조도가 낮고 노란 조명을 주로 쓰는 영국 특유의 실내 환경이 이제 제 눈으로 매일 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공간의 톤이 전체적으로 낮다 보니 늘 시야가 무언가로 덮여 있는 듯 좀 선명하지 않은 감각을 지닌 채 일상에서도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반면 한국은 어느 계절에도 좀 맑고 해가 나는 날이 많다 보니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실내 공간 역시 좀 훨씬 환하고 밝게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제 작업실도 이제 형광등 빛이 있고 항상 좀 밝은 느낌이다 보니 덕분에 자연스레 색이 가진 본연의 색감과 빛깔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흰색 물감의 사용이 정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눈으로 체화한 빛과 색의 감각이 캔버스 화면에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었고
런던에서 바라보던 세상과 한국에서 마주한 세상의 선명도 차이가 그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좀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던 작업이 이번 전시에서는 좀 자연현상과 생태계라는 더 넓은 맥락으로 시선이 확장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제 이전 작업들을 통해 이런 내부적인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거 작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제스처나 레이어 혹은 어떤 작은 이야기의 조각들이 새롭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이번 전시의 몇몇 신작들 역시 그런 과거 작업 속에 묻혀있던 단편적인 파편들을 모티브 삼아 그 자취에서 출발해 자연과 생태라는 좀 더 넓은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간 작업들입니다. 제 작업은 미리 설정한 개념이 이미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위에 직관적으로 이미지와 레이어가 겹겹이 쌓인 끝에 비로소 하나의 개념에 다다르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품 제목은 항상 그림이 완전히 완성된 후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정하는 일은 화면 위에 부유하는 이미지들 속에서 하나의 지점을 짚어주고 감각의 범위를 조율하는 일이기에 어느 정도의 여백과 열린 영역을 남겨둘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고요. 그 균형을 고민하면서 매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 중에 아이스 알기나 고스트 라이트 아니면 워터멜론 스노우 같이 구상적인 명확함을 지녀서 듣는 순간 직관적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제목이 있는가 하면 소킹업이나 미스팅처럼 좀 특정한 상태나 현상을 포착함으로써 작품의 뉘앙스를 보다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제목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영문으로 짓기 시작한 건 제 작가 커리어의 시작이자 활동의 주된 기반이 영국이다 보니 처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저에게 영어와 한국어가 지니는 어감의 차이가 좀 커요. 특히 모국어인 한국어는 그런 뉘앙스나 어감이 좀 또렷하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익힌 영어에 비해서 아무래도 익숙한데요. 영어는 좀 모호함이 공존하는 언어로 저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제 작업에서 색의 레이어링은 저의 의도나 연출보다 색과 색이 서로 호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위에 다양한 색의 층들이 섞이고 쌓이면서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대화와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작가인 저도 지켜보는 과정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기에 작품의 주도권이 작가의 의도에만 있다기보다는 색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용과 에너지가 좀 더 큰 영역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좀 제가 작업을 할 때 여러 작품을 동시에 펼쳐주고 진행을 하는데, 한 시기에 제작된 작업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캔버스 페인팅이 좀 긴 호흡의 마라톤 같다면 종이 드로잉은 단거리 달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인팅은 좀 수많은 레이어를 오랜 시간 고심하면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라는 긴 호흡과 깊은 서사가 필요한데요. 반면 드로잉은 좀 찰나의 직관성 그리고 순발력으로 풀어내며 작업할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 평소와 좀 다른 환경에서 긴 호흡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주로 작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 달 정도 짧게 진행되는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즉흥적인 감정을 바로바로 담아내려고 드로잉 작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종이 작업들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는데요. 제 작업실 건물이 일요일에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서 더운 날은 이제 상대적으로 긴 흐름을 이끌어가야 하는 캔버스 작업은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요일은 드로잉을 하는 날이 되어서 좀 짧은 호흡을 이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드로잉 작업들에서 처음으로 유화 단일 매체로만 작업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종이 작업도 캔버스처럼 물감층을 밀도 높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빠른 건조가 필요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크릴과 유화를 함께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레이어 수를 1개, 많아봐야 5개 정도로 비워냄으로써 캔버스 작업에서 자주 보이는 색채나 형태의 단면을
한두 개 선택해서 찰나의 순간처럼 좀 명료하게 포착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건조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화만으로도 작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캔버스 작업을 하면서 좀 다양한 투명도의 물감층을 쌓고 또 지워내면서 올리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는데요.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과정에서 레이어들이 계속 겹쳐지다 보면서 결국 밑에 깔린 레이어들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덮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게 의도긴 했지만 그림 안의 모든 레이어를 온전히 목격하는 건 결국 작가인 저뿐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캔버스 속에 갇혀있던 레이어들을 이렇게 평면 밖으로 끌어내어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매체는 꼭 회화가 아니라더라도 유리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투명한 매체를 활용해보고 싶고,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일종의 수행적인 행위를,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눈앞에서 완전하게 가시화해보고 싶습니다.